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제 사실은 독립 변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대북 정책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큰 그림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선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대북 정책뿐만 아니고 뭐 다른 동북아시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3국은 이제 한중일 이 3국은 미국의 이제 그 외교 정책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의 외교 정책의 가장 기본은 일본의 외교 청서에도 좀 나와 있지만 외교 정책의 가장 기본은 대미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 우리나라는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또 이제 질문도 하실 게 좀 있으시면은 질문도 좀 하시고 저도 이제 좀 여쭤볼 게 있으면은 여쭤보려고 오늘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미, 대북 또는 뭐 대일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늘 아마 우리 한반도 주변에 관련돼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고 고민이고 네, 어쩌면 또 더 나아가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쯤은 한 번쯤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몇 가지를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과정에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외교 정책이 우리 한국 또는 한반도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외교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외교 정책이다. 그다음에 이익과 불이익을 분명하게 가르는 외교 정책을 여태까지 해왔었다. 저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이제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게 예, 구분이 됐었다. 그렇다 그러면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편하게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외교 아니면 북미 관계가 이제 많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선 굵게 아니면은 선명하게 주고받는 것이 성사가 되면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을 유추해 보면 진짜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분명한 선이 있어서 예, 꼭 어떤 상업적이라고 예, 해야 예, 예, 될까? 아니면 뭐 그런 것에서는 예, 확실하게 예. 선이 분명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정치가 같습니다. 이제 정치를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시키고 응, 이제 주고받는 이제 비즈니스 네, 관계로 이제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상당히 이제 물론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내주면은 저쪽에서 이걸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음, 이제 음, 정책을 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도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예, 예, 같아요. 뭐,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쪽에서의 입안도 예, 충분하게 예, 고려될 예, 만한 예, 요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도 하나 좀 이렇게 고민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경제력도 뒷받침되고, 예, 거기에 이제 기술력도 뒷받침되고 하다 보니까 예, 핵이라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의 예, 예, 뭐 이 군사 전문가들은 많은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 그때 당시에 집권했을 때의 어떤 생각 또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래에서도 이 핵하고의 관계는 음, 어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과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핵무장이 가능한가 안 네네. 가능한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핵무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죠. 사실은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핵에 대한 문제는 NPT라든가 이제 그 이런 조약의 탈퇴 문제는 반드시 미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 국제사회와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걸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확산 방지 조약에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 탈퇴했을 때의 그 반대급부가 그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엄청나게 이제 폭풍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크게 보면은 북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멀리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맞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번 그냥 하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의견을 쏠려버리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국가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을 이제 무장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나라들이 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핵을 개발했을 때의 그 폭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사회도 그러니까 우리 서방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서방 국가들과의 국제 관계도 있지만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그 국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핵에 대해서 너무 천착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군사력이 세계 5위 군사력이죠. 이번에 네, 이제 맞아요. 6위였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6위로 떨어지고 우리가 5위로 맞아요. 올라갔다 그러지만은 이 5위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핵 하나만 가지고 핵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이 무력화되는 군사력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핵보다 무서운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핵보다 더 위력이 더 맞아요. 센 네. 무기들이죠. 그런데 너무 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 군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핵무장을 해야 되나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혹시 그 경험하셨는지 강릉에서 이 하나 불꽃이 이렇게 쭉 강릉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꽃이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그게 제주도에서도 보이고 음, 음, 음. 부산에서도 보이고 네, 맞아요. 속초에서도 보이고 예, 예, 강릉에서도 보이고 예, 전국에 다 보였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탄도미사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크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무기가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무기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엄청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걸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 핵을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천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무장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국제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핵무기에 대처하는 무기들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거기에 천착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를 가끔 접해보면, 예,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예, 사실은 그 핵 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어차피 예, 예, 크기는 예, 크지만, 예, 그거는 어떤, 편협된 시각에서의 예, 접근일 그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예, 전체적인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또 색다른 예, 것이 예. 있으니까, 예, 저도 뭐 거기까지는 굳이 꼭, 뭐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그렇죠, 기술로 그렇죠. 금방 예, 못 예.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삼축 체계라고 있습니다. 킬체인, 그다음에 음, 음, 한국형 MD,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이제 대량 보복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킬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날아오는 그 징후를 봐서 미리 이제 쏴서 맞추고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형 MD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킬체인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여기 날아오는 걸
맞추는 거는 이제 킬체인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MD고 그 전에 사전에 그 핵을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이 이제 핵을 쏘려 그러면은 핵이 그냥 이거 총 메고 가다가 이게 당장 이렇게 탕탕 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총을 그만큼 이렇게 그렇죠. 핵을 운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핵을 담은 연료를 연료를 운반하는 작업도 있고 이걸 세우는 충전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이제 긴 시간도 있다는 얘기. 그걸 대한민국 국방력이 그걸 파악을 못하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제 킬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인데 그래도 나라 없는 한국형 MD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북한의 이제 원점 타격 완전히 다 북한을 다 이제 쓸어버린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한국형 삼축 체계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위는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예, 군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 어떤 그 발전 속도라고 해야 될까? 많이 느끼죠. 예, 예. 뭐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아들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해서 부대를 방문해서 예, 예. 본 적이 좀 있어서 참, 저기 네, 우리 자제분이 음, 저쪽에, 이제 속초 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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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부 동쪽이다, 이제 예, 그 약간의 예, 최근에 이제 그 첨단화된 부대에 있어서 예, 가서 현지에서 봤기 때문에 예, 그만한 거는 예, 정말 인정합니다. 예, 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미 관계는 상당히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개선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북일 관계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만났다가 틀어지고 얼마 전에는 만났다가 틀어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가 우리가 이제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인이 있습니다. 북경 라인도 있고 뉴욕 라인도 있고 뉴욕에는 항상 이제 상주를 하니까요. 거기에 북한 외교관들이 상주를 맞아. 하니까 그 라인은 뉴욕 라인은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북미 관계는 상당히 이제 좀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고받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 이거 내줄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놓고 보자라고 바이든의 이제 행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자 중간 단계를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놓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트럼프는 완전히 다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처음부터 다 없애지만 우리가 이제 너한테 그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든 정권 때 얼마 전인가요? 중간 단계를 놓자라는 얘기죠.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외교관들이 그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은 일시에 이제 저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좀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네가 완전하게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핵무기를 중단을 하면은 음, 대화를 시작하자. 음, 뭐 요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전부 다 지금 만드는 거를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에 가지고 있던 그 핵무기 다 폐기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드는 이제 영변으로 네. 대표하는 풍계리로 대표하는 거기를 전부 다 부셔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은 조금 이제 물러섰다라고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는 그걸 거부를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북미 관계는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그 대북 정책에 뭐 여러 가지 기조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긴 있지만 예. 미국의 대북 정책하고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은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사실은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독립 변수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때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우리가 사자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대화를 할 테니까
이제 북한 대화를 할 테니까 자 북한 뒤에 너 러시아가 붙거나 하여튼 뭐 중국이 붙든 중국이 이제 붙어야 되겠죠. 이쪽은 우리가 미국이 이제 뒤에서 이제 도와만 달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맨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무슨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미국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 북핵 당사국은 북한에 대한 당사국은 미국이지 너네 남한이 아니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는 북한의 당사자는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은 남북 민족인데.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미국은 북해의 당사국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당사국도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좀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일본이 좀 끼어들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사국은 우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도 상당히 좀 안 좋은 형태죠. 그래서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예, 또 한 번은 이제 고민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 이게 마지막 질문 제가 좀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예.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에 있어서의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안 되든 간에 그 대미 외교와 관련돼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핵심적인 어떤 그 과제, 의미 이런 예. 것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의 핵심은 지금 인도태평양 정리, 인태 전략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태 전략에 문재인 정권들은 인태 전략에는 지금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 인태 전략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대척점을 이루거든요. 근데 북한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인태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태 전략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이제 한국은 그 인태 전략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미국 있겠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나라하고 미국하고 포함이 돼서 이 인태 전략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인태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걸 제안한 사람이 아베 전 수상이었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이제 그걸 제안을 하고 미국이 받아들이고 오바마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태 전략을 이제 미국이 재구성해서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작품이죠. 근데 한국이 거기에 확실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영 외교로 확실히 편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한국은 이 반도라서 이 주변에 이제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고 경제 교류도 중국하고도 경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모호성을 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 외교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교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인태 전략을 들어가면서 진영 외교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외교 정책이든 모호성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한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인태 전략 안에 들어가서 확실히 이 삼국 진영 외교 그러니까 삼국하고 대척점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뭐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도 협상할 수도 있고 중국하고도 협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무기를 갖다가 어쩌겠냐 안 팔아줘서 뭐 그걸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한다 그런 발언도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냥 뭐하게 그냥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왕따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경원시 되지만은 어느 한쪽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이념을 떠났어요. 그래서 국익을 이제 먼저 우선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야에 예.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네요. 와서 이렇게 뭐
궁금했던 것도 좀 나름대로 해소된 것 같고 그렇습니까? 또 나름대로 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이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예. 조건이 된 것 같아서 예. 이번 시간이 아주 매우 아, 고무적이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네,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